어느 날부터 활력이 떨어지고 밥조차 거부하기 시작했던 반려묘 깜돌이. 집에서 그냥 힘없이 있고 이제 좀 토도 한 번씩 하고 화장실 갔다가 옆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후 급격히 더 나빠지기 시작한 깜돌이의 상태. 배는 빵빵하게 부풀고 호흡까지 힘들어졌는데요. 대체 깜돌이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 TV 동물병원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름처럼 멋스러운 털을 가진 한국 고양이 깜돌인데요. 귀여우면서도 똑똑한 것은 물론이고요. 낯선 사람에게도 다정한 반려묘입니다. 야, 내가 좀 멋있냐? 보호자님들은 깜돌이를 언제 처음으로 보셨어요? 작년 6월쯤에 데리고 왔어요. 딱 1년 정도 됐어요. 어떤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게 되셨나요? 집에서 그냥 힘없이 있고 이제 좀 토도 한 번씩 하고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처음에 받게 됐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원래도 좀 내성적이잖아요. 네. 힘이 없다는 걸 눈치채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구석에 들어가 있고 이제 밥도 잘 안 네, 먹고.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볼일 보러 갔다 화장실 갔다가 옆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놀라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아이고 왔죠.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깜돌이의 변화. 상태가 심각했던 만큼 정확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심용진 수의사와 함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2월 깜돌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은 보호자. 의료진은 문진과 진찰을 통해 깜돌이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당시 깜돌이의 상태는 매우 위급했다고 합니다. 깜돌이는 내원 전부터 식욕과 기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내원은 하는 날 입으로 호흡하는 개구호흡이 관찰되었습니다. 내원하여서 진료를 보니 배가 빵빵한 복부팽만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기력 저하, 식욕 부진, 그리고 발열, 호흡곤란, 그리고 복부팽만을 유발하는 질병은 심장병, 혈장 삼투압 문제, 감염성 염증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깜돌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초음파를 포함한 영상 진단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깜돌이는 혈액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방사선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며 복강안의 상태를 살피고 배 안에 복수가 차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는데요. 원장님, 좀 어떤가요? 깜돌이는 전해질의 불균형 그리고 염증 수치 상승과 같이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수치에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이 정상인 개체보다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라는 질병에서 알부민 수치는 감소하게 되고 글로불린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깜돌이의 임상 증상, 그리고 엑스레이 초음파에서 관찰된 복수, 그리고 그런 복수를 가지고 검사한 PCR 검사, 그리고 알부민 글로불린 비율, 염증 수치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토대로 깜돌이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성 복막염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일부 고양이들은 몸의 면역 반응과 맞물리며 전염성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깜돌이는 내원 당시 호흡 상태가 좋지 않은 개구호흡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입원을 하여서 산소 공급, 그리고 약물 처치, 그리고 수액 공급을 동시에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깜돌이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통원 치료를 지원하여서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수의사들과 고양이 보호자분들께 아주 공포스러운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 깜돌이처럼 치료가 되고 잘 지내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병원을 찾은 보호자와 깜돌이. 최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검진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호흡 그런 증상은 없고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오늘 오신 김에 검사 조금 하고요. 이제 잘 지내는 거 알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할게요. 청진 먼저 해가지고 호흡 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올려주세요. 이래. 괜찮다. 어이구. 처음에 올 때는 이제 배가 많이 빵빵했었죠, 그죠? 네. 오늘 응아 많이 들었네.
오늘 검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거 말고 특이사항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얘가. 네. 좋고요. 활발하면 좋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흉수와 복수 유무에 따라서 습식형, 건식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습식형은 흉관과 복강의 삼출액이 차는 복막염으로 기본적인 식욕저하, 그리고 기력저하, 그리고 발열과 같은 증상 외에 복부팽만, 개구호흡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건식형 복막염은 흉관과 복강의 삼출액이 차지 않는 복막염으로 앞서 말한 기본 증상 외에 포도막염과 같은 안구 증상, 그리고 발작과 같은 신경 증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복막염은 건식형과 습식형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혹은 건식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습식형으로 진행되는 복막염을 의미합니다.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초기에는 특이 증상이 없고 앞서 말했던 식욕부진, 기력저하, 발열과 같은 일반적으로 몸이 아플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집에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증상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혹은 아이의 나이가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호발 연령인 1세 전후 그리고 노령묘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은 치료 후에도 꾸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데요. 복수나 흉수와 같은 체액이 남아있지 않은지, 장기와 림프절 상태는 안정적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깜돌이 여러 가지 검사들 하셨는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깜돌이는 지금 엑스레이상 흉수도 없고 복수도 없고 그리고 초음파상 림프절 비대나 복수도 관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기력이 좋아졌던 것, 그리고 식욕이 돌아온 것, 체중이 증가한 것, 그리고 이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지금 복막염에 대한 증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이라는 게 한번 걸렸다 해서 일생 면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켜봐야죠. 첫 내원 당시 복수가 차있던 깜돌이의 복부. 치료를 이어가며 조금씩 상태가 개선됐고 오늘 검사에선 이전보다 한결 나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 보호자님 저는 이렇게 얌전하고 의젓한 고양이는 처음 봐요. 너무 대견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우리 깜돌이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깜돌이 고생했어. 깜돌아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서 많이 아프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생 행복하게 좋은 일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깜돌아 사랑해. 최근 우리 깜돌이는요, 언제 아팠니 하는 듯 활력과 기운을 되찾았고요. 보호자 곁에서 행복하게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깜돌이 안녕. 어딨지? 저기 있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깜돌이. 반려묘의 식욕부진과 기력저하가 계속된다면 여러분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